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과 다이어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평소 제 밥상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주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대변 기증을 해 왔었잖아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모 방송국에서 대변 기증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한 밀착 취재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기증자 중에서 제일 대변이 건강한 사람인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긴 했는데요. 제 대변은 그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맵쌀 현미와 차련미를 반반 씻어서 냄비에 앉혔습니다. 저는 전기밥솥에 밥을 하지 않고 냄비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온고압에서 밥을 하면 영양소 파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의 내솥은 코팅제 때문에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노출이 전혀 없는 316 티타늄 스테인리스 냄비에 냄비밥을 해서 먹습니다. 백미는 끓은 후에 약불에서 20분, 현미는 끓고 나서 약불에서 30분 둡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구멍이 뽕뽕 나서 맛있는 현미밥이 되었고요. 밥 사이에 공기를 넣어줍니다. 저는 보통 현미를 뜨거울 때 먹지 않고 조금 식혀놨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찰기가 느껴져서 맛있더라고요. 밥 공기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저희 집 밥 공기 크죠? 네, 그때그때 먹는 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 충분히 배부를 만큼 먹습니다. 다음은 브로콜리 마늘 볶음을 할 거예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으로 썰어 놓은 마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셔놓은 페퍼론치노를 같이 넣어주고요. 볶아주면 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살짝 노릇노릇해졌습니다. 이때 씻어 놓은 브로콜리를 넣어줍니다. 잘 섞이게 해주고요. 채수를 한 50ml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후추 넣어주고요. 소금을 정제염 아니고요. 천일염을 한 4꼬집 정도 넣어주고 뚜껑을 닫고 익혀줍니다. 베이프가 울리면 다 익은 거예요. 저는 씹히는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익히지는 않습니다. 초록색이 너무 이쁘죠. 한번 섞어주고요. 접시에 담아주면 맛있는 브로콜리 마늘 볶음 완성입니다. 다음은 쑥나물을 만들어 봤어요. 씻어 놓은 쑥을 냄비에 담아줍니다. 끓는 물에 데치지 않고 저수분으로 살짝 익힙니다. 씻어 온 지 좀 돼서 물을 한 4스푼 정도 넣어 줬습니다. 뚜껑을 닫고요. 살짝만 익힙니다. 한 1분 정도면 충분히 익거든요. 질긴 게 싫으신 분은 조금 더 익히셔도 되고 베이퍼가 올려서 위아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 놓고요. 잔열로 살짝만 더 익힐 거예요. 야채는 제철에 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쑥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적당히 익었고요. 여기에 참기름 넣어주고 깨소금도 넣어주고 한식 간장 넣어서 버무려주면 됩니다. 접시에 담아서 쑥나물 완성했습니다. 제 한 끼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출하죠. 현미밥 4분의 3 공기, 이거 양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브로콜리 마늘 볶음, 이거 강추합니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쑥나물입니다. 이렇게 반찬은 2가지 정도만 해서 먹습니다. 저의 평소 밥상을 궁금해 하신 분은 제가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현미 채식을 할 때는 생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미를 물에 불려서 생으로 먹었고요. 그때 양은 반 공기보단 조금 많게 한 5분의 3공기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밥으로 했을 때 대비 생현미는 씹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먹다 보면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들거든요. 그때 현미 생식을 한 끼 먹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생현미는 그 정도 양을 먹었고요. 초록색 잎채소는 80g 정도를 먹었습니다. 제가 80g을 먹었던 이유는 매지닥터 선생님이신 황성수 박사님이 그 정도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80g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가늠을 해보면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현미 한 숟가락, 초록색 잎채소 한두 장 정도를 번갈아 먹다 보면 어느새 포만감이 느껴지고 더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어요. 먹어보시면 어느 정도 먹어야겠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살림 야채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초록색 잎채소는 150g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 하면 한 75g 정도 되거든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과일은 황성수 박사님은 내 주먹만한 크기 정도를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먹었었죠. 그렇게 한 10개월 먹고 난 이후에는 밥도 야채도 거의 익혀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미밥을 하고 야채도 볶거나 나물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먹고 있는데요. 먼저 현미부터 말씀드리면 생현미로 먹었을 때는 5분의 3 정도 먹었다면 지금은 한 4분의 3 공기 정도 먹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공기 사이즈가 다를 텐데요. 저희 집 공기는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현미를 맵쌀 현미와 찰 현미 중에서 어느 것을 먹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요. 맵쌀 현미나 찰 현미의 영양가는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찹쌀 현미 쪽이 조금 비싸거든요. 가격 신경 쓰지 않으신 분은 찰 현미만 드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조금 부드럽게 먹는 거를 원해서 반반을 섞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미밥의 양은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야채와 과일만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현미를 먹지 말고 야채와 과일식을 하다 보면 다이어트가 아주 쉽게 빨리 잘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몸무게가 되었을 때 다시 현미밥을 드시면 되거든요. 야채의 경우에는 주로 나물이나 볶음 요리를 해서 먹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쑥나물과 브로콜리 볶음, 이렇게 2가지를 하면 각각 절반을 채 못 먹어요. 밥 한 공기하고 식사를 해보면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혀서 요리한 야채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현미밥과 번갈아 가면서 야채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배가 부르게 되고 젓가락을 놓게 됩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1시간 걸려서 먹었다면 익혀서 먹으면 평균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먹다 보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 수저를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야채의 경우에 80g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일의 경우에는요, 제가 생식을 할 때는 현미 한 숟가락 먹고요. 그리고 생야채를 한두 장 먹고 다시 생현미 먹고 생야채를 먹고 이렇게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과일을 먹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제가 달라졌는데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중간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후 2시간 후에 먹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각각 소화되는 시간이 다른데요. 현미밥의 경우에는 3시간 정도가 걸리고 야채는 1시간 정도, 그리고 과일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미와 야채를 먹은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이 먼저 소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미와 야채가 소화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과일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간식의 역할도 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과일의 양은 제 주먹만한 크기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과일은 수분이 85%나 되기 때문에 먹고 나면 포만감이 금방 생기거든요. 근데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먹어보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과일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다음 식사에 조금 지장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식후 한 3시간 후에 먹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엔 특히 그런데요. 다음 식사를 할 때 중요한 현미밥을 많이 먹지 못하는, 충분히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금방 식후에 배가 고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먹더라도 2시간을 잘 지켜주고, 그게 아니라면 너무 많은 양의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다음 식사에 영향을 덜 준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 먹는 참외입니다. 야채는 뿌리째,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 섭취에 좋고요.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현미 채식을 한다는 전제 하에 조금 먹게 되는 농약도 충분히 배설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참외 보면 제 생각난다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밥상에 꼭 들어가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다음 시간에 비타민 C에 대해서 약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채식을 하기 전에는 겨울만 되면 감기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 내내 기침을 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침을 하다가 또 겨울이 되면 또 감기가 걸리고 항상 감기가 걸려 있는 상태로 지냈었는데요. 채식을 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식생활인 것 같아요. 현미, 채소, 과일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께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하비 다이아몬드가 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리고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2권 하고요.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고 의사이신 존 맥두걸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지방이 범인이라고 하는 책은 콜드웰 에셀스틴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께서 쓰신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주 언니 패션뷰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날씬하게 사는 그날까지 다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